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많은 주요 뉴스들이 쏟아지지만 캘리포니아 주민 마음에는 이번 주에 빅원이 올까라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전문가라도 사람이라면 지진을 막을 수 없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 지진 대비책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민세관국이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불법 체류자를 찾아내고 있다고 모든 언론이 보도한 뒤 비난이 강합니다. 연방수사국도 같은 데이터를 범인 색출에 활용하지만 이민관세국과는 다른 용도입니다. 이민관세국이 운전면허국 데이터베이스를 서류미비자 추방에 이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고국을 떠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크고 작은 이유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어집니다. 연방법무부가 당신은 시민권자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인구 센서스에 넣기 위한 초고속 작업을 하기 위해 법률팀을 교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고치지만 동시에 불호감도도 최고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후보와 선거를 치르면 지고 만다는 여론은 여전합니다. 억만장자 탐 스테이너가 다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또 다른 억만장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파워풀한 친구를 많이 둔 제프리 앱스타인이 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과거 같은 혐의로 낮은 형량을 받은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파워풀한 그의 친구까지 영향을 받을지가 더 큰 이슈입니다. 이란은 예고한 것처럼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살살 하라고 경고합니다. 주미 영국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능하고 불명예스럽게 대통령직을 끝낼 수 있다는 문서를 영국에 보낸 뒤 영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머쓱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비난했고 영국은 장관을 미국에 보내 이방카 트럼프에게 사과할 예정입니다. 미국 행정부에 대한 세계 각 나라의 불신은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도 회복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이어집니다. 미국이 FIFA 여자 월드컵 대회에서 또 우승한 뒤 결승골을 터뜨린 메건 래피노를 대통령으로 라는 칼럼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여자 우승팀은 축구 선수 연봉에서 남녀 평등을 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 정말 여러분 안녕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도 해피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독립기념일을 전후로 해서 이 금요일에도 굉장한 그 지진이 있었고 해서 저도 그날 회사에 있다가 특별 방송을 했지만 이 빅원이 올까 하는 것이 너무나 큰 관심입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진도 6.4, 7.1 그 다음 날에 있었던 7.1이 원래의 지진이고 오히려 이번 경우는 원래의 지진이 오기 전에 6.4가 먼저 왔었다 하는 건데 과연 큰 지진, 7도가 넘는 큰 지진이 올까, 온다면 어디에 올까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자료를 분석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사실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확률이라는 것은 1%라도 있으면 있는 것이고 또 그 0%인 경우는 없으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125마일 정도나 떨어진 리치크레스트 그 지역이 진앙지라고는 하고 그리고 이제 빅원 얘기할 때 그 지진대가 샌안드레아스 지진대인데 이번에 샌안드레아스 지진대는 아니었지만 이게 이제 그 지진대가 이렇게 그 길이 합쳐지면 하나로 한 길로 되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한다는 의미에서 빅원이 며칠 안에 오느냐 오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1%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도 또 이번에도 계속 그쪽에서 지진이 발생했던 것 보면은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이라든가 이런 곳보다는 또 진앙지는 지금 몇 차례 있었던 그곳이 가깝지 않을까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경고 시스템 몇십 초 일찍 나오는 것이 사람들에게 큰 도움도 되겠습니다만은 저희처럼
10층에 그 사무실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방송을 한국에서도 듣고 계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요즘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 가지 지각 변동도 있지만 원천적인 지각 변동에 환경 변화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해서 한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는데요. KPCC 공영방송국의 그 제이콥 마골리스 씨라고 미스터 마골리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The Big One이라는 큰 대지진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는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여러 그 지진에 대해서 아주 오랜 동안 누구보다도 많은 그 보도도 하고 지식도 많겠죠? 이 사람이 몇 가지 알려주는 거 보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정도는 이 정도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큰 집에 사시는 분이라던가 그런 경우에 복도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doorway, hallway. 그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현대의 대부분의 그 주택의 경우는 복도가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가 흔들릴 때 움직이다 보면은 그 흔들림이 지진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9초, 10초 이랬잖아요. 그렇게 몇 초 흔들리다 말 확률이 뭐 90% 이상인데 흔들리는데 빨리 복도로 가서 숨어야지 하고 가다가 그다지 안전하지도 않은 재질을 가게 되고 그 사이에 흔들림에 다리라든가 무릎이 부러지면은 그러면 아주 오래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말은 빼고 보통 이제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라, 뭐 머리를 가려라, 무엇이 됐던 뭐 담요나 이런 것 옷이 없으면 손으로라도 가려라 하잖아요. 그 말을 하기 전에 흔들릴 때 뛰어서 복도로 나가지 말아라 하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항상 침대 옆에 신발을 놓아둬라. 왜냐하면 뭔가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거운 것, 거울이라든가 액자 같은 거 다 떼라 하는데 그런 것 이전에 또 뭐 다 알고 있으니까요. 신발을 놓고 뭔가가 흔들리고 깨지면은 우당탕 나가다가 이제 발이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요. 뭐 유리창 아니면 뭐 꽃병이라도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준비하고 그리고 지진 얼스퀵에 관한 뭔가 응급 처치를 하는 것이라던가 약이라든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준비를 해놓는데 사실은 아마존의 쇼핑 리스트에 가면은 있고요. 아니면 더 싸고 더 조금 더 많은 품목을 원하시면은 아미라든가 네이비 서플러스 스토어에 가시면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잖아요. 오늘 저희 라디오 서울 정연호 부국장 보도하는 것 보니까 뭐 요즘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지진보험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다 하는데 그 지진보험뿐만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주정부가 됐건 연방정부가 됐건 뭔가 지진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으시려면 중요한 다큐멘트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쫙 몰리잖아요. 신청자가 빨리 제대로 신청을 하기 위해선 다큐멘트도 한 곳에 모아두고요. 그리고 요즘은 집안의 랜드라인 전화를 없애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라도 휴대폰만 쓰고 랜드라인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없애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지진이라든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유선 전화를 쓰시는데 요즘 없으니까 만약에 휴대폰이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뭐 랜드라인 전화도 없고요.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우리가 만약에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디서 만나자 하는 것까지 서로 이제 약속을 해두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어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미스터 마골리스 씨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휴대폰 건전지는 항상 100%로 채워놔야지 되겠다. 집에서 예를 들어 밤에 깜빡 잊고라든가 이미 누웠는데 휴대폰 건전지를 꽂아놓지 않았을 때 내일 회사 가면 있는데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휴대폰 건전지는 항상 풀로 해놓고 가능하다면 엑스트라도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상이 그 실용적인, 물론 그 퍼센테이지는 1%로 낮아졌다고 하지만 지진에 대해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미국의 탑 뉴스는 이 내용이죠. 사실은 한 두 번째 정도 탑이고 첫 번째 탑 뉴스는 아주 부자가 그동안 오랜 동안 미성년자 여자들을 집에 오라고 해서 처음에는 마사지 좀 하라고 했다가 그야말로 성매매를 했다 하는 것이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친구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palm비치 플로리다주에서 체포가 됐는데 같은 혐의로요. 그런데 지금 미국 노동부 장관이 돼 있는 그 사람이 검사할 때 많이 봐줘서 제대로 형량도 살지 않았다 하는 그 내용. 왜냐하면 이번에는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 빌 클린턴, 그리고 지금 아주 유명한 변호사 등등이 친한 친구였고 그 사람들은 연관이 없을까?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뉴욕의 검사가 발표를 했는데 그게 탑뉴스고요. 이 내용이 두 번째 탑뉴스인데 우선 연관되는 것이니까 연방법무부는 대통령이 아니야, 나는 아직도 아무리 연방대법원에서 5대4로 뭔가 그 명분이 안 선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질문을 빼고 인구 센서스 용지를 프린트하는 것이 낫겠다. 연방 대법원이 아무튼 뭔가가 부족하다고 판결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인쇄를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트윗으로 아니야, 아직도 시민권자인지를 물어야지 되겠어 하니까 상무장관과 법무장관이 관련 부처 장관이죠. 바짝 트럼프 대통령에게 엎드리고 맞아 우리 아직도 연방대법원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 뭔가가 부족하다고 했잖아. 이미 그 프린트를 해야지 될 데드라인은 지났지만 빨리빨리 하면 될 수도 있어 하면서 연방법무부에선 새로운 법률단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시민권자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넣으려고요. 그 새로운 법률 자문단에는 변호사도 있지만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개입으로 이런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다 이민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대통령이나 상무장관, 법무장관은 당신 시민권자입니까? 하는 질문을 넣는 이유가 소수인종이 더 많이 투표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반대인 것 같잖아요. 이 센서스 조사라는 게 미국의 신분과 관련 없이 몇 명이 살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서 연방정부가 인구비에 따라서 기금도 주고 또 하원 의원도 배당하고 하는 건데 당신 시민권자세요? 이런 거 묻는 질문이 있으면 영주권자라도 이건 뭐지? 하고 이제 그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인구 센서스는 그게 그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서류 미비자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는 소수인종의 투표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 당신 시민권자라고 물어본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설명을 하려면 하던지 했더니 설명을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상무부와 법무부가 그냥 이번 2020년에는 통과하고 했는데 대통령이 말하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이슈입니다. 이것도 혼돈하시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이민 관세국과 연방 수사국이 이건 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들어와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연방 수사국 같은 경우도 또 그 연방 2014년부터 적어도 2014년부터 2017년이니까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에도 했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방 수사국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딱 그 세 개 주가 지금 드러났는데 이게 조지타운 법대에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공공 기록을 요청을 해서 이민 관세국과 연방 수사국이 운전면허증은 주정부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정부에 운전면허 신청자들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얼굴 인식 그 테크놀로지를.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사진 찍을 때 DMV에서 이 사진은 이민 관세국과 FBI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전 동의를 받는다던가 알린다던가 하는 일이 없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생활 보호에 걸리는 것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연방 수사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그 DMV의 39만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린 그 기간에 봤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연방수사국은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라는 것은 일반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이민 관세국의 경우는 그것도 딱히 그 예를 들어서 유타주, 워싱턴주, 버먼트주 이런 주들이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을 허용한 주이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 인식으로 해서 보고 불법 체류자를 추방시키는 그 어떤 그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 이것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생활 보호권의 두 번째는 이제 그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이것을 조사한 그 해리스 그 루돌프라는 교수가 이건 대단한 스캔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버먼트나 그것도 이메일로 요청을 했는데 또 바로 협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세관국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요청을 받았는데 거부하고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가 보통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고 해서 하원의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수요일에 관련 청문회를 열고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대도시로서는 처음으로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그런 테크놀로지를 경찰이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시킨 도시잖아요. 물론 샌프란시스코도 연방에 대해서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은 연방이 하라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굉장히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고요. 공화당, 민주당 정치인 모두 다 업셋했다. 보통 이제 화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연방 그 법 집행관이 감시 형태의 업무를 받다 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하고 또 더군다나 이것이 이민과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미국의 탑 뉴스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왜 이렇게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국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를 뽑아내야지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미국 진행되는 동안에 적절한 그 시점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잘못 눌렀는데 시험을 한번 해봐야지 되겠는데요. 따다다다다다 이걸 눌러야지 되는데 제가 지금 CM을 플레이를 누르고 클릭을 한 채 떼지를 않았는데 다시 이 코드로 한번 옮겨와 보겠습니다. 성공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다시 하는 것이고요. 성공. 이번 주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미국을 또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잠시 뒤에 앞서 조금 말씀드린 오늘 미국의 탑 뉴스예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떨고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게 미성년자 성매매와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간단히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 뭐 탄핵해라 하는데 돈 많이 됐던 그 억만장자죠. 탐 스테이어. 이 사람은 안 나온다고 하다가 또 내일 발표할지도 모른다고 뭐 애틀란틱이라든가 워싱턴 포스트, 폴리티코 전부 정치에 한몫하는 매체인데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중간선거 전에 굉장히 그 광고를 많이 했잖아요.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들에게 별로 안심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하루 있으면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항상 공동 여론조사를 하는데 1,00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도 높아서 44%, 4월 달보다 5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피크 때보다도 2포인트 올라간 거예요.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리고 그러나 불호감도도 53%라서 이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의 이 현 시점, 뭐 2년 좀 넘었잖아요. 2년 반. 그 시점보다 높은 게 53%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 현재로서는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이
토론회에서 좀 잘 못했다 하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주말에는 결국 사과를 하더군요. 과거의 형편에 따라서 뭐 흑백 분리주의자들과 같이 일을 했었던 것,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다르지만 뭐 또 함께 이룬 일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앞서가는 조 바이든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 4명 내지 5명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5명 앞서가는 그 민주당 그 후보들 가운데서 4명하고 겨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게 한 사람은 4명이니까 한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서 그만둔다고 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4사람이나 다 그만둘 이유는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좀 교회에 사는 여성들 표 같은 것을 많이 지금 의식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걱정할 겁니다.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이 내용으로 66살인데 이 사람은 억만장자 파이낸서고요. 헤지펀드 매니저였고 그리고 모델 에이전시도 했습니다. 모델 에이전시를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모델 에이전시 한 것과 똑같은 이유예요. 미성년자 모델들을 말하자면은 갖고 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 모델 에이전시도 했고 빌 클린턴과도 친했고 앤드류 왕자와도 친하고 그리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 사람과 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법률가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알렌 도쇼비츠.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석좌 교수이기도 하고 헌법 전문이고 오지에이 심슨 변호팀에게 자문을 했었고 하비 와인스타인 지금 헐리우드의 프로듀서 변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브렛 캐버나우 연방 대법관 여성 문제 터졌을 때도 역시 그를 지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행 금지령을 내린다던가 이런 것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떤 부분 공격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특히 제임스 코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사법 방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법 전문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알렌 도쇼위츠. 이 사람과도 굉장히 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마알라고에서 뭐 멜라니아 트럼프와 지금 제프리 앱스타인인데 제프리 앱스타인의 당시 여자친구 2000년대예요.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같이 즐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튼 2000년도에 굉장히 좋은 가이고 나처럼 뷰티풀한 여성들을 좋아하지만 그리고 어떤 때는 굉장히 뭐 나이가 어린 여성도 좋아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까지 하고 가까웠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걱정을 할 테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노동부 장관에 있는 알렉스 아코스타가 플로리다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이 노동부 장관이 될 때도 이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과거에 제프리 앱스타인의 집이 플로리다에도 있고 맨하탄에도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 팜비치 2000년대 초에 이 사람이 기소되고 유죄가 되고 본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13개월 플로리다 감옥에 복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 당시에 굉장히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추는 인정을 했지만 어린이 성매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살짝 피해서 13개월 플로리다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의 검사가 이제 슈퍼바이저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의 마이애미 연방 검사가 바로 지금 노동부 장관인 알렉스 아코스타였는데 알렉스 아코스타가 그 당시에 이 제프리 앱스타인을 굉장히 봐줬다 하는 것을 뭐 마이애미 헤럴드가 지난해에도 굉장히 심층 보도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13개월이지만 13개월 복역형 동안에도 일주일에 엿새를 일한다고 바깥으로 나와서 일을 하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뉴욕에서 이 사람이 이제
지난 주말에 개인 비행기를 타고 뉴저지에 착륙하다가 그 공항에서 체포가 됐고요. 이번에도 10명이 훨씬 넘는 미성년자와 이제 같이 그 미성년자를 매춘을 했다. 집으로 불러서 처음에 뭐 마사지하게 하고 하다가 이제 매춘했다 하는 10명도 넘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케이스는 뉴욕에 있는 그냥 검사뿐만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부서에서 주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성매매를 뿌리 뽑는 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기소장에 나오는 얘기 보면 다시 한번 파워풀한 친구들 얘기 쭉 나오고 그리고 이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은 Public Corruption Unit이라고 여기서는 보통 어린이 성매매 케이스를 다루지 않거든요. 큰 정치인이 됐건 작은 공직자가 됐건 어쨌든 공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부패한 이런 것을 다루는 유닛에서 왜 이걸 주도를 했었을까? 해서 2008년도에 한번 그 케이스가 있었을 때도 이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파워풀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인지 어쨌든 살짝 피해서 일주일에 엿새를 감옥에서 나와서 일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그때 그 케이스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정규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전화도 하고 이 사람과 메시지도 하고 그리고 그때 조사에 나온 거 보면 I am at this hotel. 이 지금 오늘 다시 그 체포되고 한 그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 지금 이 호텔에 있어. 그럼 그게 거를 보내라는 얘기야? 걸 지금 보내도 된다는 얘기야? 해서 중요한 사람, 파워풀한 사람들이 이제 앱스타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같이 이제 엮일 것인가? 더군다나 앱스타인이 한번 아주 또 가뿐하게 빠져나가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다 유죄가 인정되면 45년 징역형을 살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될 경우는 과거의 친구가 내가 살아야지 친구라는 게 그런 관계잖아요. 내 아들, 딸도 아니고 앱스타인이 본인이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해서 이런 파워풀한 사람들 내가 여자 보내줬어. 미성년자 보내줬어. 하는 일이 나올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직 이런 것을 예상하기는 힘듭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사람 테리픽하다고 아주 좋고 재밌고 뭐 여자 좋아하는 건 나랑 똑같이 뷰티풀한 여성들 좋아하는 건 나랑 똑같지만 뭐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문제로 그 사람 검사 시절에 이 사람 봐줬던 거 아니야? 하는 에코스타를 노동부 장관으로 두고 있는 것도 지금 이슈가 되고요. 해서 어느 순간에 물론 그 대통령의 마알라고 별장에 뭐 자주 갔었던 사람이에요. 제프리 앱스타인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렇게 미성년자 이 문제로 딱 그 기소가 되고 하고 나서는 가지 않기는 했지만 이게 또 국제적으로 전세기도 타고 다니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번질 수도 있는 것인지 아무튼 그런 모든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피곤하게 생겼고요. 또 14살 어떤 그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죠. 14살 그 당시에 소녀가 이제 이 사람을 고소하고 하는 그 증언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 내가 14살이었어요. 나는 그 이 교정 치아 그 브레이스를 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14살, 15살 그리고 이제 특히 그 15살 가운데서는 마알라고 트럼프 대통령 별장에서 락커룸에서 일하던 소년인데 그때 참 이 묘한 거예요. 이게 제프리 앱스타인의 당시의 여자친구가 또 이렇게 리크루트를 했다는 거예요. 이 소녀를 1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소녀가 증언을 했고요. 게다 대고 뭐 영국 사교계 또 출판업계의 어떤 그 상속녀도 또 연관이 되고 기타 등등 해서 이 부분은 이 사람 혼자에 연관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탑뉴스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일자리 창출 보고서 지난주에 아주 강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달 30일, 31일 연방준비제도 만나잖아요. 그때
뭐 이자율을 당연히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릴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뭐 아직 모르지만은요. 그리고 도이체뱅크가 뭐 미국 은행은 아니지만 독일 은행이지만 아주 대규모 구조 조정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큰 이슈고 흐름을 보여주는데 원래 도이체뱅크가 이제 미국에 오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른 모든 은행이 파산도 많이 하고 돈도 잘 안 갚고 하니까 돈을 안 빌려줄 때 빌려줬던 유일한 이유가 세계 그 은행계 월가에 진출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아주 그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을 지원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홍보를 잘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해보다가 지쳐서 2020년도에 일자리를 한 18,000명 줄인다고 아주 대규모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전체 인원이 뭐 한 9만 명 넘는 9만 1,000명 정도 되는군요. 세계적으로. 결국은 손해보고 하다가 투자 뱅커로서 월스트리트에서 최고가 돼보겠다 하는 꿈은 저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도이체뱅크에 굉장히 많은 돈을 그 융자금을 의존을 했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도이체뱅크에 어느 순간에 그 앤서니 케네디라는 은퇴한 연방 대법관의 아들이 주택 분야에 있으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를 했고 이번에 앤서니 케네디가 물러나고 브렛 캐버나우가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앤서니 케네디가 동료 대법관들에게는 연방 대법원 회기 마지막 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대통령과는 비밀리에 새로운 책에 따르면요. 두 사람이 쓴 책인데 비밀리에 은퇴한다고 해서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서 또 그 변호인이 몰래 이제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몰래라기보다는 백악관 자동차를 운전자도 딱 클리어업하고 그렇게 해서 이 케네디를 모시고 와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도이체뱅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돈도 많이 떼이기도 했고요. 이득을 보기도 했고 하는데 결국은 지렛대 삼아서 하려고 했었던 계획을 포기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뭐 독일에서는 로컬 그 라이벌 은행을 합병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또 그게 직접적인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이 그렇군요. 그렇게 수십 년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고 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빨리 접어야죠. 이란이 말한 대로 지금 우라늄 농축 그 농도를 그 3.67%까지만 하게 돼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지만 그 핵협정에 따르면 그것을 넘어서 이미 지난 주말에 4.5% 위에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농도의 90%까지는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이란 조심하는 게 좋을 걸. 뭐 그렇게 농도 높이는 거 이유는 단 하나잖아. 그 핵무기 만드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면서 no good 하면서 they better be careful. 조심하는 게 좋을 걸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란도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90%와 100%는 10%포인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아직까지 여지는 남기는 것이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란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를 제외하고요. 또 있네요. 그 러시아 를 제외하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의견이 갈려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가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란의 경우는 조금만 기다리자. 우리 이 정도의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뀐다고 가정을 하고요. 2020년까지는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유럽, 캐나다, 멕시코도 다 제발 대통령 좀 바뀌어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바뀔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거는 선거를 치러봐야지 아는 일이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힘들어질 테고 이스라엘도 있네요. 벤자민 네탄야후하고도 친하니까 그런 그 일들이 있어서 지금 세계에서 만약에 지금 거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국가나 독재 국가 빼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관계를 예전처럼 좀 돌립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게 그 외교관계위원회의 그 리처드 하스 씨의 지적이거든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왜 한 번 그러면 다음에도 또 그럴 수 있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는데 그리고 그게 어떻게 다 한꺼번에 4년이 그렇게 됐는데 픽스가 되겠어 하면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주말에 나와서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결국은 영국에서 국제무역장관이라고 있네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장관인 리암 박스 씨가 오늘 미국으로 옵니다. 오는데 왜 이방카 트럼프를 만나서 사죄를 하죠? 이게 그 관계부처도 아닌데 어쨌든 영국의 그 주미 영국 대사가 Sir이에요. 그 엘튼 존처럼 Sir 킴 데럭 KIM은 맞지만 한국 사람 아니고요. 킴 데럭 씨가 물론 그 미국 대사로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다, 백악관이 어떻다 하는 것을 그 보낸 거예요. 본국에. 모든 나라는 다 그렇게 합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주미 조윤재 대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조윤재 대사도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고 행정부는 어떻고 보고서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유출이 됐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단어들이 있는 겁니다. 뭐 무능하고 불안정하고 뭐 서툴고 이냅트 뭐 이런 단어요. 그렇다. 그리고 백악관은 뭐 그 칼싸움을 하는 그런 상태고 이게 도저히 그 코스를 바로잡을 가망이 없다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이제 영국에서 그 사람의 그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선거 치러지지 않았으니까 테레사 메이가 막바지 임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킴 데럭의 개인적인 그 시각을 믿는다. 설령 그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대한 그 같은 그 지적을 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영국이 미국에 사과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외교 문서가 유출됐다는 것에 대한 사과라는 겁니다. 외교 문서가 유출되면은 이게 그 국가와 국가 사이의 신뢰도 뭐 지금 벌써 머쓱해졌죠.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시각, 그 솔직한 시각 원래 대사들이 보낼 때 외교 그런 그 케이블 같은 것을 보낼 때 본인의 솔직한 시각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정책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게 이제 그 영국의 그 데일리 메일이 일요일에 보도를 하고 나서 뭐 가디안 미국의 모든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영국이 그래서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프로페셔널하지 않았다. 윤리적이지 않다. 애국적이지도 않고 그 영국과 미국의 관계에 손상을 줬다. 그렇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대사가 하는 일인데 보호를 하는 거죠. 자국 대사 자체를. 그리고 국제무역장관이 워싱턴으로 날아와서 이방카를 만난답니다. 이런 문제면 국무장관 만나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무부 소속이니까요. 영국의 대사도 국무부 소속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외교 관계니까 국무장관이 만나야지 되는데 국무장관 만날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지금 영국의 그 장관이 포커스를 두고 오는 사람은 이방카 트럼프랍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해드린다고 했으니까 간단히라도 전하겠습니다. 항상 그 수요와 공급이 있는 것처럼 왜 남미 중미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오는가? 그들 나라의 문제가 있고 미국의 이민 시스템 문제도 있고 하는데 우선 내보내는 건 뭐 다 알려진 뭐 기아, 정치적인 혼란, 갱 이런 것 있지만 가뭄이 워낙에 심해서 과테말라가 지금 세계에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난민 신청 많이 하러 오잖아요. 그리고 커피에도 이번에 그 커피 잎에 곰팡이가 막 곰팡이가 나는 그런 센트럴 아메리카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해서 이것도 역시 그 과테말라를 강타했고요. 커피 가격은 또 내리고 하니까 일자리가 또 없어지고 해서 많이 오는 것이고 그럼 왜 미국으로? 우선 거리가 가깝죠. 게다 대고 미국은 경제가 그나마 괜찮으니까 그런데다가 오히려 뭐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총 확 사러 가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단속할 거야, 할 거야. 난 재선 될 거야 하니까 나중에 더 힘들어지겠는데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온다 하는 그런 분석들이 있고요.
축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결국은 그동안 전해드리지도 못했어요. 미국은 여자 축구는 국제 그 FIFA 연맹 랭킹 1위인데 지난번에도 이겼었고 2015년도 이번에 네덜란드를 꺾고 2대 0으로 이겼는데 먼저 그 골이 페널티킥 처음에 딱 그 터트린 게 그 메건 래피노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35살 되는데요. 7월 아니네요. 35살 됐네요. 7월 5일이 생일이니까 36살 되나요? 36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즈 라벨이 그 추가골을 넣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요즘 하도 모든 게 정치와 연관이 되니까 이 메건 래피노가 너무 중요한 골을 넣었다 해서 그를 대통령으로 하는 그런 컬럼까지 나왔어요. 더 위크라는 영국 잡지의 컬럼에 보면은 그가 성과도 실제로 대단하게 했고 너무나 뭐 또 창조적이고 이렇다는 기타 등등의 이유에 따라서 판타지인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를 대통령으로 이런 정도까지 그 이름이 나왔고요. 오늘 뉴욕에서 퍼레이드도 있고 저는 이 메건 래피노 하면은 그 보라색 머리 칼 염색한 게 가장 인상적이에요. 아마 오늘 시간이 조금 늦어지네요. 원래는 오늘의 미국 시작하기 전에 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한 연설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기후변화, 환경 이렇게 하면은 그거 다 가짜라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왜 그러나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방카 스페셜 스피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레드 쿠시너와 이방카를 합쳐서 자방카 이 두 사람이 뉴욕 출신이잖아요. 기후변화 같은데 환경 문제를 얘기를 해야지 된다라고 대통령에게 많이 권했다는 얘기예요. 자방카 스페셜 스피치 오늘 오후에는 또 일정 기간 동안 탑 뉴스 될 겁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